자, 그리고 영화는 끝났어요, 이제? 양자 관련된 영화는? 매트릭스는 그럼 어떻게? 매트릭스? 응. 거기 매트릭스. 양자가 뭐 들어가요? 응. 매트릭스는 막 그 어떤 이 공간 안에 음. 또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계속 이게 맞는 건가? 매트릭스는 이게, 예, 조금 관련이 돼요. 어. 그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네.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데카르트? 데카르트. 데카르트. 알죠? 데카르트 우리 친하잖아요. 너무 친하죠. 네, 친숙합니다. 예. 워낙 여러에게 얘기를 해갖고 뭐 많이 하셨죠. 많이 예. 하셨죠. 아, 데카르트의 제1공리, 많이 했죠. 데카르트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철학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요. 그거는 두 다, 말에 못합니까? 그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얘기하세요. 네? 또 진행자시는 게 또. 아, 제가 할까요? 네. 네, 여기 지금 자막으로 친절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1공리입니다. 나는 존재?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이, 헷갈린다. 그거. 자, 다시 할게요. 너무 저 친이라서 제가. 다시 그 할게요. 얘기 워낙 많이 했지, 이 친구가. 예, 다시 할까요? 아니야.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미천 다 드러나는 자, 이거는 원어로 에르고숨 코기토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현악의 이건 절대 종말입니다. 편집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현악의 종말이에요. 아, 코기토 에르고숨이었나? 예, 거기. 그 많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래? 아, 그래도 언제나 조금씩 아시는 게 있는 게 참. 조금씩은 예, 있잖아, 조금씩은. 망간 단계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언제나 이렇게. 대립궁이야. 여기서 대립궁이라 하죠. 바로 그 문장을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나? 매트릭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을 거기 영화에서 설정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데 집어넣고 네네네네. 머리에다 단자 붙이고 어떤 가상현실을 집어넣는데 네네. 그 사람은 이게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공상인지 모르게 그렇죠. 만들어버리죠. 특히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래의 모습이 우리 머리에다 막 단자 붙이고 아, 예. 나를 속이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계속 꿈꾸게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어떤 거랑 관계되냐면은 양자역학이 하도 기괴하다 보니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가 그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이론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우주? 시뮬레이션.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다.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유는 네. 전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동시에 두 군데 있냐는 거예요. 전자가 실제 하는 거라면 네. 우리의 실제 감각에 따르면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상한 모순들을 곰곰이 짚어보면은 사실 양자역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한 상황들을 기술하는 문장들, 사건들의 모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건일 때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문장일 때는. 네. 그러니까 전자가 정말로 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두 장소에 동시에 있다는 문장이 존재하는 거죠. 우주에 이런 문장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아,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그런 문장을 쓰는 건 문장이 문법에 맞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우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어떤 실체, 질량, 입자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사실들의 집합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게 그 비트겐슈타인 얘기랑 비슷해요. 이 세상은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사건의 집합이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비트겐슈타인 이론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양자역학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어떤 뭐 가상현실 그 이제 어떤 게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 가상현실과 같은 지금 이 모든 우주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다라고 그럴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한번. 근데 물론 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의 범주는 우리는 그냥 검증된 거, 맞아요. 확연하게 증명된 것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학문들, 이론들은 그런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얘기는 아직 검증된 건 아니고요. 증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 앞에 한 얘기들은 다 증거가 있고 검증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창의력? 물리학 이런 거. 일단 형님은 이해력부터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말하는 거라도 이해를 해야지. 잠깐만, 제가 하나만 이거 편집하세요.
양자라는 말이 들어간 얘기 중에 요즘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양자 컴퓨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아마 뛰어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실제 나중에 우리가 노트북처럼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지금 단계는 네.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1950년대에 아주 원시적 컴퓨터가 있었어요. 애니악? 애니악이죠. 네. 너무나 잘하시네요, 진짜. 몰랐지. 애니악은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이 스튜디오만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옛날에 그 1,000원짜리 전자계산기 네. 보다 시원치 않았었거든요. 사치 연산 정도. 네. 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그런 단계를 만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초보적인.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작동한다는 기본 원리는 확인이 됐고요. 아 그래요? 그거 2018년 구글이 만들었어요. 지금 좀 무서운 일인데 어떤 정부나 어떤 그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라 구글이 만들었고요. 양자 컴퓨터를. 어쨌든 그 양자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작동 원리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조만간 막 그 우리 일반인들이 막 쓰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생각인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이거 안 된다 그랬다 나중에 되고 그러면 바보 되니까 주로 너무 그랬거든요. 와닿는다. 너무 네, 와닿는다. 달에 절대 갈 수 없어. 뭐 옛날에 뻘짓한 거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빠르게 상용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양자 컴퓨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동시에 여기저기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네. 검색을 잘하기만 해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거든요. 구글이 갖고 있는 유일한 처음에 그 능력은 검색을 빨리 하는 엔진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인터넷 정보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가장 빠르게 찾아주면은 걔네가 승자가 되는 건데 지금의 우리 검색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리스트가 있고 그중에 김상욱을 찾아야 되면 하나씩 비교해야 돼요. 김상욱 계속 아니야 하다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지가 있으면은 재수가 없으면 100번, 운이 좋으면 첫 번째.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번 정도 찾아야 돼요. 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100개를 동시에?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도 결국 이제 양자의 원리가 이용된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거고요. 네. 하드웨어가 컴퓨터와 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양자 역학이 사용된 거예요. 네. 지금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기본 철학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자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뭐 반도체 능력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반도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로 만들었지만 네. 거기서 작동되는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계산은 네네네.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네, 뭐 검색을 하나씩 하고 지금은 이 알고리즘,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 컴퓨터 언어 이 자체를 양자역학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러려면 훨씬 더 어려움이 필요한데요. 양자 컴퓨터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뭘 할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거는 아마 7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컴퓨터는 대형 기업이나 정부 기관만 가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 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처음에 애플 2 만들면서 네네. 개인 컴퓨터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양자 컴퓨터의 지금 수준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알고리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애니악처럼 이제 막 구현한 수준이라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일단은 검색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르고요.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현재 이론적으로 제한된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뱅킹 암호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은 RSA 암호 체계라는 게 있는데 RSA 사람 이름 딴 건데요. RSA 암호 체계가 안 깨지는 이유가 네. 기존의 컴퓨터로 100년 걸려요. 그걸 이제 암호를 풀려면 결국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풀어도 빨라야 뭐 10년, 오래 걸리면 100년.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풀릴 수 있다는 이론들이 나와 있거든요. 야, 무섭다. 그게 이 분야를 지금 끌고 가는 동력인데 그래서
당연하죠. 다른 사람 암호 풀려고.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무섭다. 다른 사람 안 풀려고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렇게 풀리는 순간 RSA가 그냥 풀리는 순간 네. 더 이상 암호가 보안이라는 게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 모든 군대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암호는 없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1998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뭐 CIA랑 각국의 국방부가 다 뛰어들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아마 못 만들었을 거라고 믿는데 이런 거는 풀었어도 공표 안 하니까 풀었다가 이게 못하겠구나. 잠깐 교수님 말씀 좀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네. 왜 안 아 되겠어요? 자꾸 커피 마시니까 이론상이라고 아니 하지. 그럼 물어보고 가면 어떡해요? 아니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싸면 되잖아요. 아니 양자 그렇게 지금 공부해놓고 말이야. 참 답답하시네.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지금 아 너무 재밌. 기본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쑥쑥 나가니까. 근데 확실히 정말 여기 정통하신 분이라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왜냐면 가끔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한테 이 설명을 이제 어쩌다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어렵죠. 근데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확실히 교수님 해주시니까 이게 잘 되네. 지금까지 한국 중에 제일 재밌어요. 한국 중에. 난 진짜 재밌어. 그래서 이런 건 좀 길게 내보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한 7개 방송을 내가 이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홍무지.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낮은 수준이겠습니다만. 보통 이게 한 번에 듣고 이해가 되면 사실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호가 한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듣고 한 번에 이해하면 이해를 못했거나 미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학 중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학문은 양자역학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면 얘가 유일해요? 근데 사실 예. 양자역학만 이상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자연에 대한 우리 이해가 사실 대부분 받아들인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주입해가지고 내가 세뇌돼서. 익숙해진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자명한 게 별로 없어요. 하긴 뭐 그렇긴 하네요. 예. 인문학도 그렇던데 뭐 결국 계속 물어보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꾸 들어가면 결국에 이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이게 워낙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이 우리 그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몰라요. 전 이거 하여튼 많이 고민한 다음에 옛날에는 내가 정말 다른 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던데, 의외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 그냥 의심하고. 왜지? 그래 카이스트 갈까 서울대 갈까 굉장히 의심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 화장실에 갔다 오시니까 이제 좀 더 좋은 말씀을. 오줌 싸고 오신 거 아니고 정신 싸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정신을 싸고 왔다. 나 이런 굴욕적인 표현, 이런 모욕은